둘째 마당 14장의 앱 위젯 만들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앱 위젯 관련된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앱 위젯이 뭐냐? 자, 우리 일반 앱이 아니라 앱 위젯이라고 부른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일단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볼까요? 실제 단말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이 에뮬레이터에서 이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뮬레이터에서 보는 화면하고 실제 단말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위젯스라고 하는 거, 월페이퍼 이렇게 있습니다. 월페이퍼는 이제 배경 화면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위젯스라고 하면 지금 앱 위젯이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홈 화면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추가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2x2, 3x2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화면의 일정 영역을 할당을 하는데 그걸 이제 비율로 나눠서 자, 2x2만큼의 크기 블럭으로 구성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클럭이면 디지털 클럭을 만약에 자, 이렇게 길게 눌러서 이 위치 중에 아무 데나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앱 위젯을 우리가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그 일반적인 앱과 좀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홈 화면이라고 있죠. 이 홈 화면이라고 하는 게 이 단말기에 어떻게 보면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홈 화면 자체가 일종의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게 이 홈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런처라고 해서 이 홈 화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홈 화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홈 화면 자체가 결국에는 일종의 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런 그 위젯이라고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앱이라고 하면 앱은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또 하나의 앱과 이 홈 화면이라고 하는 앱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인데 여기 보면 다른 프로세스 안에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홈 화면이라고 하는 앱을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직접 수정을 하는 건 쉽지 않겠죠. 이거는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기본 앱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은 우리가 구성하는 앱의 화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공간을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홈이라고 하는 이 앱이 있으면 단말의 기본 앱이 있으면 그 기본 앱의 일정 화면을 빌려 쓰게 되고 이거를 리모트 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모트 뷰. 즉 우리가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면만 따로 얘가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화면에 어떤 정보를 보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구성을 해주고 이 프로바이더에서 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화면에 보이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해주면 이 홈 화면이라고 하는 앱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여기다 뿌려주는 게 되냐? 그것도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을 빌려 쓰는 건데 이 홈 화면이 이 화면에 대해서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내가 호출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그 어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뿌려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앱을 구성하는 방법과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 과정은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단락은 대부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는데요. 자, 일부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꼭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필요할 때 여러분이 따라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자, 홈 화면의 일부 영역을 할당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모양은 어쨌든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 어떻게 그러면 결정을 해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 책에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가 샘플 마이 로케이션 위젯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샘플 마이 로케이션 위젯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 되겠죠. 자, 여기 가서 열어보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액티비티 안에 메인과 같은 인텐트 필터 정보가 들어가면 그 앱이 첫 시작 화면이 돼요. 그 액티비티가 그 앱의 첫 시작 화면이 되는데, 보면 액티비티 자체도 없어요. 액티비티 자체도 없고 처음 보일 화면을 지정하는 정보도 없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위젯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젯 버튼과 같은 위젯이 아니에요. 그죠?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홈 화면에 보일 것들을 위한 기능을 구성을 해주는 건데, 그 경우에는 화면이 없다는 거죠. 화면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앱의 화면을 직접 띄우는 게 아니라 홈 화면의 일정 공간만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액티비티 자체는 없고요. 보면 자, 리시버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앱 위젯을 구성을 할 때는 서비스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시버만 있으면 되죠. 이 리시버는 그럼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홈 화면이 있으면, 자, 이 홈 화면에서 자,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종의 뭐 이거는 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 리시버를 등록해 놓은 게 되겠죠. 이쪽으로 자, 이제 업데이트 해라고 해서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한 게 리시버예요. 그래서 마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리시버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시버 쪽으로는 요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 그 인텐트를 받겠다. 그죠? 보면 액션 정보가 앱 위젯 업데이트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면을 일정 공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마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데서 화면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라고 해서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에 마이 로케이션 인포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받긴 받을 텐데, 자,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정보가 마이 로케이션 인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프로젝트 영역 다시 열고요. 자, RES 밑에 XML 밑에 마이 로케이션 인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이 로케이션 인포라고 하는 걸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거는 꼭 요 태그로 구성을 해야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앱 위젯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보면 미니멈 위드스와 미니멈 하이트 값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2x2로 구성할 건지 그 크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한 크기대로 해서 DP 값을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 피어리어드 밀리스라고 있죠. 자, 요거는 자, 요 밀리세컨드 단위, 그러면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죠? 1800초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홈 화면에서 알고, 자, 이 화면 공간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1800초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라고 우리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 쪽에서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화면은 일정 공간을 빌리는데 거기에 보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마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자, 파일에 정의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자, XML 레이아웃은 mylocation.xml이 되겠죠. 그래서 mylocation.xml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화면을 가서 보면 자,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화면의 가운데 내 위치 정보 수신 중이라고 해서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해놓고 여기다가 내 지금 현재 위치를 여기다가 값을 뿌려줄 거예요. 값을 뿌려주고 그 정보가 그러면 홈 화면에 계속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가 뜨도록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요 단락에서 만든 앱 위젯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렇게 텍스트 뷰 하나가 추가된 상태에서 자, 이제 볼 게 뭐예요? 소스 코드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자바 밑에 자, 마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 마일 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쪽으로 가봤더니,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열어놓은 거고요. 그냥 열어놨더니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안드로이드 X로 변경을 하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또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소스 코드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 앱 유저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 주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밑에 쭉 이걸 상속하게 되면 on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 위젯을 자, 어떻게 하느냐, 홈 화면에다가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 함수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on upd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on update가 아까 뭐예요? 홈 화면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그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호출되면서 파라미터로 여기 앱 위젯 매니저라고 하는 거하고요, 앱 위젯 IDs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앱 위젯 ID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리모트 뷰즈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홈 화면에 추가된 우리의 그 할당받은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뷰즈라고 하면 할당받은 영역인데, 그 할당받은 영역에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요런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요 화면 지금 똑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요런 모양으로 해서 자, 앱 위젯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리모트 뷰즈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텍스트 뷰가 있겠죠? 주요 텍스트 뷰. 이 텍스트 뷰의 id 값이 txt-info예요. 그러면 txt-info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 txt-info라고 하는 쪽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동작하는 것도 그냥 인텐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펜딩 인텐트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펜딩 인텐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액티비티를 띄우거나 아니면 자,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지정한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클릭했을 시점에 자, 여기 있는 인텐트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자, 우리 GO로 시작하는 그런 한 줄을 지정을 할 텐데요. 자, 위치 기반 서비스, 자, 마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위치가 경위도 좌표로 확인되면 그거를 GO 땡땡 붙이게 되면 얘가 단말의 지도 앱으로 지도 화면을 딱 띄워주게 됩니다. 그 코드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를 실행을 해놨어요. 이 서비스는 우리가 위치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해야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의 지도를 띄워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게 여기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위치 정보를 요청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거 참조를 해서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위치 정보가 확인이 되면 그때 on location changed 자,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그때 update coordinates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 update coordinates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시점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해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해서 아까 다시 리모트 뷰즈를 참조하게 되면 그러면 앱 위젯 그 화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 아까 우리가 텍스트 정보 그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리모트 뷰즈를 참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지도 화면을 띄워주게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코드가 됩니다. 자, 코드의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 흐름대로 해서 아,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앱 위젯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자, 앱 위젯 화면에는 지금 현재 내 위치 정보가 경위도 좌표로 표시가 되고요. 그걸 클릭했을 때 그 해당하는 지도가 뜨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글 맵을 지도로 직접 띄워주기 위해서 지도 띄워주기 위한 그 화면들을 직접 구성했죠.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GO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 한 줄을 만들어주면
GO에 해당하는 일종의 이게 프로토콜이죠. 어쨌든 GO라고 하는 걸로 지정된 경위도 좌표를 이용해서 지도를 띄워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 위젯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책을 보면서 한번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앱 위젯 안에다가 우리가 경도 좌표도 뿌려주고 지도도 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생각하면서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